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나빴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가가 급락하는 때 공매도가 재개되다 보니까 공매도 자체가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매우 이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무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좀 무서웠습니다. 많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던졌는데 오늘 우리 시장만 빠진 게 아니에요. 니케이도 빠졌고 대만도 빠졌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 주신 대로 아시아에서 소위 이제 수출주 중심의 국가들이 대부분 급락세를 보였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3% 빠져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근데 사실은 일본과 대만 가권 지수는 더 빠졌습니다. 4%대가 다 넘어서 버렸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트럼프 관세의 후폭풍, 벌써 이제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두려움이 이제 커진 상황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MBC 인터뷰에서 자동차 가격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는 대단히 I don't care 그 느낌이거든요.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이유는 해외차 가격 올라가면 수입차 가격 올라가면 미국 차 살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미국 차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애써 관세 인상은 강행할 거고 그러에 따른 가격 인상, 물가 상승을 일정 부분 용인하겠다라는 또 한 번의 그러한 다짐 이런 걸 이제 시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시아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국가들 그래서 일본, 대만, 우리나라가 순차적으로 이제 오늘 급락을 보였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플러스해서 미국 나스닥 선물 특히 이제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난주 금요일에서 오늘도 마이너스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흐름 자체는 위험 회피 심리가 매우 커지고 있고 다만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트럼프 관세를 좀 비껴갈 수 있는 방산주나 조선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대만의 일본보다 조금은 좀 덜 빠진 측면이 앞으로의 반등에서 조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조금이나 좀 가져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우리 시장에 미칠 파장이 이렇게 이어질 것인가? 사실 외국인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차없이 이렇게 미끄러진 시장을 보고서 공매도 재개 영향은 향후 어떨지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매도 자체는 우리한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나빴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공매도 재개 자체가 외국인 수급을 좀 당겨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다만 오늘 마침 우리가 공매도 재개한 날 또 이틀 연속으로 지금 영업일 기준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때 공매도가 재개되다 보니까 탓을 돌리기 되게 좋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시장 전반에서 공매도 때문에 가격이 빠졌다기보다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대차 그 거래가 한 달 사이 급증했던 종목들 중에 기본적으로는 그 사이에 이익이 안 나는 앞으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우려되는 종목들 또 내지는 고평가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급락세가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공매도 자체가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매우 이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고평가와 실적 부진 우려가 있는 두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좀 많이 빠졌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똑같이 대차 잔고는 그 사이 좀 늘었지만 실적 기대감이 큰 조선주나 전기 장비 와 관련된 업종들은 오늘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무조건 다 빠진다라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외국인의 움직임에 우리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작년 말 수준으로 지수가 회귀를 했고 코스피도 지금 2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그래도 들어와 주면은 달라지잖아요, 이야기는.
자, 그러면 외국인의 최근 동향 흐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이 어제 오늘 좀 많이 팔았죠. 또 네. 어제 오늘도 팔았고 금요일도 많이 팔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일차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은 큰 투자를 좀 자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큰 포지 자신감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또 거기에 기존의 좀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좀 줄이는 그런 작업들, 결국은 위험을 규모를 낮추는 디리스킹이라고 하죠. 이런 작업들을 포트폴리오 작업들을 열심히들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같이 왔다 봐야 될 것 같고, 플러스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또 최근 들어서 환율이 다시 연초 수준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특히 12월에 환율 상승 때문에라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가 외국인 수급에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공매도 자체의 재개 자체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바로 땡기긴 좀 어려웠고,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이틀간의 그런 전 세계 그런 리스크 오프, 이것이 같이 맞물리면서 빠진 측면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지역 전반적으로 증시 흔들렸던 가운데 또 특징적인 것이 나스닥 선물이 추가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장에도 흔들리더니 나스닥 선물이 또 흔들렸다. 이유인즉슨 또 PCE 물가지표, 또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모두 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미 증시는 진짜 본격적인 조정장에 진입을 한 걸까요?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난달 이맘때쯤에 미시간 소비 심리 지표면서 심리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네. 그것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3월 달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최근 한 3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갑을 닫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소비자 심리가 57로 급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향후 5년에서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4.1%까지 치솟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물가는 오를 것 같고 나의 일자리, 나의 향후에 벌어들일 소득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측면이 향후 미국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그리고 이거는 저스트 그냥 심리 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 데이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실제적인 경제 지표들조차도 사실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실시간으로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에서 보면은 지금 1, 4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2.8%. 역성장 예상하고 있고, 네. 금을 이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수입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마이너스 0.8% 하락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번 1,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역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런 고집을 꺾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시장 자체가 뭔가 호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두 개 분기가 역성장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경기 침체가 확실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그 기술적인 거라고 표현하고, 네. 보통은 소위 그 위원회가 있어서 한 1년 지나서 발표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 1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을 좀 찝찝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 좀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했는데, 우리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참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아티클 읽다 보니까 재밌는 그 골드만삭스에서 롱숏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그것이 연초에 20%나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좀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은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롱숏 전략입니다. 롱은 이제 더 사는 거고 숏은 파는 거죠. 롱 아이디어로는 기본적으로 원자재, 건강관리, 필수 소비재 같은 이제 방어 업종을 좀 더 사자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숏 아이디어, 이제 줄여야 되는 부분은 빅테크가 포진한 재량 소비재, 그 다음에 반도체,
적자 기술주, 그러니까 기술주인데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을 그 포트폴리오에서 지워야 된다. 심지어는 이제 숏을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인데 아마 제가 봐서는 오른 거보다는 빠진 거에서 숏을 친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포트폴리오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우리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느 업종을 좀 줄이고 어느 업종을 좀 더 유지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숫자가 찍히지 않는 테크주는 숏 전략, 그리고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 성격의 종목은 롱 전략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힘든 시장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